어디 미국? 미국의 약 1.4배? 저렇게 큰데 왜 대륙이 안 들어갔지? 알프스 등산. 와, 이거 뭐 넉넉히 보게 되네. 7번째 대륙. 우와. 예, 지금 화면을 보셨으니까 영상 속의 장소가 어디인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를 너무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지구의 남쪽 끝, 바로 남극 대륙입니다. 남극. 예, 남극 대륙의 크기는 무려 지구 전체 땅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죠. 우와. 하지만 남극이 주목받는 건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기에는 얼음뿐인 척박한 땅 같지만 그 밑에는 아주 많은 양의 천연가스와 석탄, 광물까지 아주 수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거든요. 특히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인류 전체가 100년 이상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이 저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선진국들이 엄청 욕심을 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남극의 이 무한한 자원은 누구 거죠? 누구 것일까요? 네, 누구 누구지? 거예요? 소유주가 있나? 주인이 있어요, 그 땅이? 네, 정답은 남극은 어느 나라의 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두고 전 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눈독을 그리고 있습니다. 남극은 전 세계 과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거기 가면 빙하가 몇 십만 년 동안 계속 쌓였기 때문에 엄청 깊어요. 그래서 수십억 년 역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기후는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연구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기후 변화로 이제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랑 식물들이 되게 중요해지면서 남극에 있는 바다 많이 관심 가지고 있어요. 남극에 펭귄도 살고 갈매기도 살고 있는데 그리고 거래도 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자원이 많은 바다로 볼 수 있어요. 아, 중요한 곳이네. 남극의 이런 개발 가치와 생물학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훗날 남극을 두고 전 세계에서 아주 치열한 영토 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녹고 있는 건가? 그렇죠. 녹고 있죠. 어머, 저렇게 생긴 친구가. 펭귄? 펭귄. 킹펭귄도 큰 펭귄인가 보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엽다. 쟤네는 애기들이 더 귀여워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여기? 아, 나 펭귄 보러 가고 싶다, 저기는. 나도 남극을 가볼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후보 씨가 살짝 말씀하셨는데 사우스 조지아 섬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아요. 저 박사과정 하고 있을 때 네. 거기 핑하코 법으로 다녀왔어요. 네, 연구하면 되게. 아, 연구하러 가셨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거기 밤하늘 기억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사진 직접 찍었어요. 근데 찍은 사진이라고. 네, 빛이 오염 없기 때문에 뭐 맑으면 거기 뭐 반짝반짝한 별 너무 잘 보여서 별이 저렇게 많아요? 포샵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깜깜한 밤이 아닌데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제 교수님, 저희 이 아름다운 사우스 조지아 섬에 온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남극의 입구가 바로 사우스 조지아 섬이기 때문입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지구의 남쪽 끝은 그래도 여전히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해군 함선이 사우스 조지아 섬을 발견하면서 남극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섬나라였던 영국은 발빠르게 바다를 탐험하면서 식민지 개척에 앞장섰고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대륙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바로 이 시기에 탐험대의 대장이자 대항해 시대의 절정기를 이끈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제임스 쿡이라는 선장입니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들어봤는데. 제임스 쿡은 1768년에 영국 정부의 지령을 받고 남쪽을 향해서 끝없는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770년에 유럽인 최초로 호주 대륙의 동쪽에 닿은 후에 5년 후 1775년 또 다른 섬에 도착하는데 그곳이 바로 사우스 조지아 섬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승승장구하던 제임스 쿡의 항해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멈추게 됩니다. 와.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볼까요? Firm field and vast mountains of ice. 이 그림을 보시면 쿡이 왜 배를 돌렸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네. 빙하가 거대하게 버티고 있네요. 얼음길인 거지 바닷길이 아니라. 수백 미터의 거대한 빙하가 있었고 벌판과도 같은 넓은 얼음층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항해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와. 너무 무섭겠다. 이후에 영국이 다시 남극으로 탐험대를 또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약 한 50년쯤 지난 1839년이었습니다. 이때 탐험대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해군 장교였던 제임스 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스라는 사람은 북극 탐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탐험가였기 때문에 영국인의 믿음을 한 몸에 받고 남극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남극 대륙을 직접 눈으로 보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로스 역시 남극 대륙에 상륙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높이의 얼음 절벽이 이제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인데 훗날 이 얼음 절벽을 그의 이름을 따서 로스 빙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저기 올라가질 못하게. 진짜 높겠다. 가까이서 보면. 와. 빙봉. 어떻게 가지 진짜? 신기한 것은 당처럼 보이는데 당은 아니에요. 땅이 아니다. 네. 섬 자체가 이렇게 쌓여서 얼음이 쌓여서 이렇게 그렇죠. 얼음이 아니고. 교수님, 그럼 그 당대에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영국도 저 남극 탐험에는 실패한 거잖아요. 얼마나 저 남극에 혹독하길래 그런 건가요?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림을 좀 보시면서 오른쪽은 남극의 위성 지도인데 보면 대부분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져 있는 까닭은 고緯도에 있어서 태양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남극이 지구상에서 가장 태양빛을 적게 받는 곳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구 위에 있는 얼음의 90% 정도가 남극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남극은 얼마나 추울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몇 도 정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추울 때 막 뉴스에서 마이너스 50도, 막 시베리아 막 이런 데가 시베리아, 그렇다고 네, 들었는데. 50도. 시베리아쯤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영하 70도? 공식적으로 남극에서 관측된 겨울 최저 기온은 영하 94.7도입니다. 우와, 진짜 거의 마이너스 거의 100도 100도 네. 가까이. 상상이 안 가요. 영하 90도면 뭐 어떨지. 그러네요. 그냥 물 끼얹으면 바로 얼굴 바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평균 기온이 영하 55도입니다. 와. 냉동실에 사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더 추워요. 추운 곳에 사는 거 아니에요? 냉동실은 따뜻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남극 가면. 아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와, 저 꿀이 언 건가요? 아니, 붙는 중에 온 거예요? 그치. 아니 순간을 찍은 거겠죠? 이렇게 떨어뜨리는 순간 온 거잖아요. 아니 지금 저기 떠 있는 거예요? 예, 영하 55도쯤 되면 소스는 물론이고 숟가락채 얼어서 굳어버립니다. 와. 또 이제 계란을 깨도 계란을 깬 그 상태 그대로 바로 얼어버리게 됩니다. 아 못 살겠다. 저거. 진공관. 그러니까 야외에서는 요리 자체가 안 되겠네. 불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이제 남극의 계절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름과 겨울. 여름이 있어요? 예, 여름과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 1년에 한 3분의 2 정도가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남극의 내륙 지역은 그 자체로 완전히 고립이 되어 버립니다. 저 정도면 후프 씨, 뭐 땀 날 일은 없겠지만 큰일 나겠는데요? 거기 담 엄청 조심해야 돼요. 거기 남극에서도 뭐 힘든 일 하면 담 날 건데 바닥을 가면서 얼어요. 와. 그럼 동상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동상도 그다음 잘해낼 수밖에 없어요. 잘라야 돼요. 네. 예, 남극이 이렇게 극한의 추위에 가로막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것이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극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자, 2017년 남극의 서쪽과 남쪽에서 이것이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 지원 씨. 다이아몬드죠. 아쉽네. 다이아몬드 좋겠네요. 아닌가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오답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좀 얼음이 녹으면서 발견된 건가요?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으로. 네. 자연현상? 서쪽과 남쪽에서? 정답! 네, 지원 씨. 화석! 예, 조금 비슷했는데 오답입니다. 맘모스! 네,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규현 씨. 화산? 화산? 규현 씨. 정답입니다. 우와. 예. 화석? 와,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이거 못... 대박이다. 미쳤나 봐. 우와. 그럼 정답을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얼음 땅에 화산? 이게 지금 활화산 활화산인가 보네. 남극의 화산이 지금 용암이 끓고 있다고? 오! 와. 활화산이네. 아니 온난화 때문이 아니네. 저것 때문에 눈이 녹고 있네. 맞다 맞다. 영상 속에 화산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렇게 추운데 저 추운 곳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기 화산이 있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네,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죠. 2017년에 남극의 얼음 아래에서 무려 91개의 새로운 화산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91개요? 현재까지 그 남극에 남아있는 화산은 총 140여 개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 밀집 지대가 남극이라는 사실이 와. 밝혀진 겁니다. 남극은 대륙이기 때문에 화산뿐만 아니라 호수나 거대한 산맥도 있습니다. 그리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땅 아래에는 엄청난 양의 석탄과 철, 구리, 금, 은 뭐 이런 지하 자원이 아주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